올리브영에서 오늘 아침에 오늘 드림 시켰는데 오늘 늦게 드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시켰는데 지금 거의 3시 다 돼서 왔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올리브영이 이게 다 뜯어서 왔어. 이거 이게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켰거든요. 유기농 데일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 비비레 거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처음 먹는 건데 시켰고 요거 레몬즙 비비레 레몬즙 이거 커피 대신 조금 레몬즙으로 좀 바꿀까 싶어가지고 이거 시켰어요. 이너 뷰티도 좀 신경 쓰려고 요즘에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신경 쓰려고 시켰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포 되어 있거든요.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원액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기호에 맞게 섭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레몬즙도 기존에 봤던 거 100% 레몬즙 원액 그대로 먹거나 물에 희석해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좀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케를 시켰어요. 두부 포케인데 여기 이 집 맛있어가지고 맨날 여기만 시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짠! 죽이죠. 두부 튀김에다가 이렇게 야채 현미밥 30g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요거는 참깨 드레싱 네, 절반만 넣어달라고 부탁드려서 요청사항을 엄청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이 집 진짜 맛있어요. 그럼 저 혼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올리브영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 비비랩 거를 한번 사봤는데 얘랑 그리고 레몬도 똑같은 레몬수도 똑같은 걸로 샀거든요. 유기농 레몬즙이랑 유기농 올리브 오일 똑같이 샀는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저한테는 어제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2박스나 샀기 때문에 일단 이건 다 먹어야 돼서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셀프 젤 네일 했어요. 밀크 라떼 색이고 이거는 일본 다이소에서 샀던 걸 베이스로 하고 탑코트랑 베이스 코트는 한국 다이소에서 샀고요. 젤 네일이거든요. 오랜만에 구워봤어요. 깔끔하니 차분하니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여름이라서 좀 쨍한 색깔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예쁜데요. 만족입니다. 혼술하려고 막걸리 사왔어요. 지평 맛있게 먹겠습니다. 카페에 갔다가 바게트랑 따뜻한 라떼 사왔어요. 원래는 아이스만 먹는데 따뜻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샀고 제가 이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통째 비우고 지금 2통째 먹고 있는데 사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사실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아요. 그리고 요거 바게트에 요 안에 야채랑 뭐 이것저것 들었는데 좋아하게 돼서 오랜만에 얘도 같이 먹으려고 아침에 준비해왔어요. 그러면 따뜻한 라떼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유튜브 촬영 안 한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난주에 저희 사촌동생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거기 갔었고 그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또 에너지 충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마음적으로 많이 가라앉은 상태여가지고 다운된 상태로 영상을 찍고 싶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의 좀 마음을 정화시키고자 조금 업로드 기간이 길어졌고요. 제가 책 읽었는 거 중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요. 요거 아시죠?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필로소피료. 첫 번째 중간부 그리고 뭐 마지막 후반부 이렇게 있으면
저는 후반부가 정말 좋았고 결국에는 사랑에 관한 거랑 나답게 살기 위한 필로소피류만의 생각들이 정말 좋았던 책이었고요.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64번이라고 29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 페이지가 저는 참 좋았는데 읽는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좋아하는 구절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책을 읽고 끝내지 않고 좋았던 책은 이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제 메모장에 따로 써놓거나 아니면은 같은 책을 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좋아하는 구절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따라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간 사투리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내가 나로 태어나 내가 되는 일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의식 같은 것 없이도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할 때 누구와 경쟁할 필요 없는 한없이 빠져드는 순간이 늘 좋았다. 무엇인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미 나의 습관이었으며 습관이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던 것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심 같은 것 없어도 자주 하다 보면 어느새 몸에 사이좋게 익어 제법 능숙하게 되고 무언가 어렵지 않게 하던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매번 작게 소중했다. 내가 나로 살았을 뿐인데 자신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아무도 모르던 진짜 자존감이 생겼다는 것. 누군가와 경쟁할 마음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유니크함이라는 진짜의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던 그 누군가가 결국 내가 되는 선순환들이 이미 세상의 원리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문구가 저는 좀 좋았어요. 이 문구가 좋았는데 우리가 뭐 SNS나 이런 것도 많이 할 때 타인이랑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타인으로부터 그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한 결핍, 타인을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작은 거에도 되게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뭐 엄청 부럽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어릴 때는 저도 경쟁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쟁 구도 하에서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불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뭐 커리어적으로는 잘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알게 돼서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거랑 나는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냥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지만 또 좋은 쪽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것도 어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결이 맞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원하는 그런 소소한 꿈들을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주변에서 아 니는 안 될 거다 니가 그래서 뭐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은 말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상처는 조금씩 받죠. 근데 저는 상처는 받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저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를 경쟁하에 두고 아 내가 저 사람이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일단 안 해봤고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쯤 돼서 환원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어주고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그게 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있든 없든 돈도 생활에서 필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겸손하게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자신의 그 중심을 잘 잡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조금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적도 있기는 하고 앞으로라도 조금 더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렇고요. 일단 요거는 만났던 좋았던 책이어가지고 좋았던 구절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한 페이지를 낭독해드렸고 저처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요즘에 유튜브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타로도 한 6개월 정도 보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지겨워져가지고 저는 뭔가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질릴 때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혹시 빙점이라는 책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책을 계기로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읽고 그때부터 소소하게 글은 써왔던 것 같고 글은 15살 때부터 썼거든요. 저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썼었고 뭐 오탈자나 이런 게 잘 보여가지고 책이 처음에 이렇게 초판으로 나올 때는 오탈자나 이런 게 조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에 출판하신 데나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그 다음 인쇄본에서는 또 잘 나올 때가 있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 때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아마 또 아실 텐데 그 책을 사면은 케냐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모금이 마련돼서 케냐에 학교도 지어주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 이런 거를 하고 돌아다니냐 하면은 저 대학교 가가지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필리핀이나 거기 한 2달 정도 살았던 적도 있는데 가니까 국어라는 애기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조금 충격받기도 했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엄청 풍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힘으로 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가장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인생의 방향이나 뭐 지향점을 그런 쪽으로 두고 가치관을 그런 쪽으로 두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극히 너무 현실적이라서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할 에너지가 없었다? 많이 핑계 같긴 하지만 그랬었고요.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고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브이로그는 또 말 많은 저의 영상으로 기록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럴 것 같고